자,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홈에 들어오면 여기에 재생 목록을 가보시면은 우선 여기에 소득세 신고, 인건비 신고, 부가세 신고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가 부가세 신고 영상을 한번 쭉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셔서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 번호를 달아놨습니다. 부가세는 부가 01, 부가 02 이렇게 달아놨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01, 소득 02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제가 부가세 02번 영상 참고하세요 이러면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뒤로 가시면은 저는 항상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저 이거 신고한다고 지금 PPT만 60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설명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은 제가 더 보기란이라든지 아니면 고정 댓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국세청 업데이트가 신고 기간에 딱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공지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세법이 개정이 잦다 보니까 1년을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개정이 되었다 이런 보충 설명을 거기에 제가 적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한번 가보시면 제가 국세청 공지라든지 이런 거를 세무일지 이런 거를 매달 남겨놓으니까는 참고하실 분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화면 상단에 여기 무슨 메모 같은 게 한 번씩 뜨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혹시라도 03번 영상 참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찾으신 분이 있을까봐 거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있는 멘트가 나갈 때는 그 위에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거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가세자 부가세 신고 홈택스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홈택스 신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인증서가 두 개 있죠. 사업자용 인증서하고 개인 인증서가 있는데 만약에 사업자용으로 들어가셨으면은 바로 부가세 신고로 들어가면 되는데 개인용으로 인증을 로그인 하셨을 때는 옆에 상단에 보시면 그 이름이 본인 이름이 나오게 되고 옆에 사업자 선택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사업자 선택 누르게 되면 이런 팝업이 뜨고요. 내가 사업자 등록한 사업장이 쭉 나오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고해 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각각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하시고 사업자로 변경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뒤로 가보시면 신고 납부 있고요. 부가세 신고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팝업이 뜨죠. 홈택스에서 이런 팝업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읽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번 기회에 제일 많았던 게 왜 신용카드가 조회가 안 되냐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동영상을 여러분들 급하실까봐 일찍 찍어 올렸더니 왜 신용카드 매출이 조회가 안 되니 이런 말이 많았는데 자, 보세요. 신용카드 매출 매입 내역 제공일이 언젠지 7월 12일입니다. 이게 7월 초순? 그러니까 10일 이상이 다 지나야지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으로 그 정보가 넘어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6월 30일 날짜로 발행된 거 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행하고 전송을 해야 됩니까? 7월 10일입니다. 그러면 7월 10일까지는 이제 그 전달 거 정리하는 과정이니까는 아직 정확한 그 정보를 홈택스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아시고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해당되고 언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자, 이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자, 나중에 보시면은 나중에 막 그 확정되기 전에 먼저 신고를 해가지고 부가세 매출 금액이 틀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산세 붙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3번 보시면 간이가세자 예정신고 신설 안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간이가세자가 있죠. 참 웃깁니다.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간이가세자가 생겼고 그에 대해서 신고하랍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있는 분도 있으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해서 들어오면 간이가세자 정기 확정 신고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이제 본격적인 신고하면 나오죠. 기본 정보 입력 나옵니다. 여기에 사업자 등록 번호 옆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런 팝업이 뜨는데
과세 유형 전환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번 7월에 신고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해 1월에 신고하시는 분들은 요거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게 되면 자, 그리고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다시 또 확인을 한번 더 누르시게 되면은 사업자 세부사항에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저장 후 이동하기 전에 신고 기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이가세자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유형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년에 한 번 신고해라라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번에 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중간에 하라 또 이런 것도 생기고 해가지고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2022년도 7월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6월분 매출 매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자, 내년 2023년 1월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번에 2022년도 7월에 신고한 경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7월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치,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를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신고 기간은 자동으로 세팅되어 나오니까는 요거는 보시고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기간에 매출에 대해서 매입에 대해서 입력할 것인지 그것만 자 생각을 계속 하시고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게 되면 기본 업종 선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이가세자 제도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쓸데없는 부분이 되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홈택스에서 비활성화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약간 검게 그게 돼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네모 박스 안에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업종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한 개이신 분들은 뭐 한 개 선택하시면 되고 두세 개인 분들은 두세 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할 때 그걸로 해가지고 세팅이 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면세되는 매출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겸용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자 기장사무실 가시고요.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내가 휴업 상태다.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실적 신고로 가시면 바로 신고 끝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체크했다 생각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일 업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간편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자, 뒤로 가시면 소매업 간편 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신고서 작성 그 요령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위에 부분 보면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비활성화된 부분은 입력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밑에 2021년 7월 이후 과세 명세 여기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맨 위에 나와 있는데 저는 맨 나중에 입력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매입 및 그러니까 매입이랑 위에 매출 납부세 그러니까 납부세액에서 까줄 금액을 밑에 부분에 적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매입을 받은 것 중에 세금계산서는 여기 작성하라는 거고요. 그 밑에 신용카드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매입한 것 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있는 경우 여기에 넣으란 말이고요.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위에 4번 부분, 요 부분과 금액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4번은 맨 나중에, 위에 있지만 맨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 한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 공제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계산해봤는데 맞게 나오니까는 의구심 가질 필요 없고요. 만약에 이게 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제가 간이가세자 왜 이렇게 어렵게 바뀌었나요? 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에 보면은 자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뒀으니까는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 먼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한 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박스 2개로 해가지고 1번, 2번으로 나눠놨거든요. 자, 1번은 뭐냐? 매입 받은 세금 계산서 중에 세금 계산서가 전자하고 종이 있죠. 종이로 받은 거. 그리고 1번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넣는 부분이고요. 2번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넣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위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아마 불러와실 겁니다. 만약에 안 불러와시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내용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 조회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0일로부터 전송된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 여기에 금액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밑에 부분에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사업자별 명세 조회 해가지고 밑에 부분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내가 종이로 받은 거 있죠? 종이에 어제 바지춤에 막 있고 이러죠. 자, 그 종이로 받은 거를 여기에 직접 입력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 한 건 그리고 공급가액 넣으시고요. 세액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업체에서 10건 받았다 그러면은 10건 다 치셔도 되고요. 한 건만 10건 해서 금액 합계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금액을 넣게 되면은 위에 발행분 등 여기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아까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내가 종이 수기로 입력한 부분의 합이 이제 매입처벌세금 계산서 합계 공급가액에 이렇게 자동으로 합산이 되어서 나오죠. 자, 맞는지 보시고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완료하시면 매입처벌세금 계산서 합계표 요게 금액이 나오죠. 아까 합산된 금액이 요게 딱 작성되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신용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매입한 것 중에 신용카드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작성하기 한번 눌러보시면 신용카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어떻게든 등록된 종류의 카드가 있고요. 등록하지 않은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세청이 알 수 있는 카드의 종류에는 현금영수증 있죠. 그 다음에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있고요. 사업용 신용카드 있습니다. 이 3가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회하기 해서 불러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 안 한 카드에 대해서 내가 공제받을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카드 전표 가지고 윗부분에 가맹점 정보 넣으시고요. 거래 건수 넣으시고요. 공급가액 넣고 이렇게 전표 보고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입력하면은 가맹점과의 거래 내역에 그 거래 내역이 뜨면서 그 금액이 그 밖의 신용카드 등 여기에 합계로 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 각각 누르면 어떤 식으로 뜨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입 내용 누계 조회 한번 가보시면은 자,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매입의 내용을 조회하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2022년 6월이기 때문에 상반기 합계의 공급가액 부가세 요거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건수 옆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조회라고 있는데 해당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조회하시고 이 부분도 입력하시면 되고요. 상반기 합계 이 금액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에 앞서 밑에 보시면 홈택스 03 참고해가지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불공제 변경을 먼저 설정하시고 이 금액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위에 보시면 공제 대상이라고 있죠. 거기 가셔서 공제하고 불공제 설정을 다르게 하시게 되면 여기 공제 대상 금액은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 다 하셨으면 입력 완료하시고 넘어가시면 자, 앞에 또 화면 보이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여기에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적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자동 계산되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요. 굳이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부가 06 영상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수령이 아니고 내가 발행한 겁니다. 매출입니다. 자, 작성하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불완전한 거니까 확인도 네가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지란 말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뽑아온 금액,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뽑아온 금액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액하고 다 확인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나 그리고 배민, 요기요, 마켓컬리 뭐 이러신 분들은 부가 공구 영상 보시고 매출 잡는 방법 보시고 오세요. 아니면 매출 금액 누락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 기까지는 판매된 결제 업체에 관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하지만 이번 기부터 제공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확실하게 다 정확하게 다 제공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대기업, 뭐 배민, 요기요, 뭐 마켓컬리, 뭐 쿠팡, 네이버 이런 데는 아마 정확하게 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하거나 아니면 영세한 업체에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회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본인이 다 이거 한번 자기가 매출이 일어나는 곳에 다 다운받아 가지고 합산을 해서 여기 오셔야 됩니다. 공구 영상 참고하세요. 자, 일단은 다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총액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 총액 발행 내역 각각 조회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자, 뒤로 가시면 신용카드 판매대행 매출자료 조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출계 나와 있죠.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조회 해가지고 매출계 여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현금 영수증도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그 매출 조회 해가지고 금액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회가 되더라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액은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이 맞는지, 내가 진짜 매출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실제 가까운 매출을 여기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로 제공을 하더라도. 자, 그리고 내가 실제 매출이랑 국세청에 제공하는 매출이랑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왜 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여기에 조회된다고 다 맞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회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조회된 금액을 과세분 매출분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세 있으신 분들은 면세도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세 과세 겸용 업체는 어렵기 때문에 셀프로 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는 거기 세무사 사무실 대행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세금계산서도 발급했고 신용카드도 발급한 부분, 그러니까 이중으로 내가 발행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금액을 적으란 말이죠. 자, 입력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료하고 나오면 이제 최초에 봤던 화면이 나오죠. 간이가세자 가평 신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신고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맨 마지막에 입력하라 했던 부분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이 있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제가 4번에 맨 마지막에 입력을 하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 하면은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을 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위로 적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금액 그대로 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 매출만 내가 있는 게 아니죠. 그 현금 받고 두 개 다 발행 안 한 경우 있죠. 여러분들 현금만 받고 그 부분을 기타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 금액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과세기간 동안 뭐 125만 원이었다면 125만 원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매 매출 있으신 분들 이 부분 그냥 세금 많이 나온다고 이 부분 안 넣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 갑니다. 조금이라도 넣으라고.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간편신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하셨고요. 만약에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있다, 내가 발행한 게 있다 이러면 간편신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신고로 가서 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있는데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요. 궁금하시면은 부가 06 영상 가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 완료하시면은 자, 이런 팝업이 뜨는 경우도 있고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자, 내가 납부해야 될 세액보다 내가 공제받을 세액이 더 많다. 간이가세에서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매출세액,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과 그 공제받은 세액을 동일하게 해준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팝업이 뜨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국세청에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그냥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조정되게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내용 나옵니다. 신고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소매업을 하면 소매업에 해당되는 칸에, 그리고 제조업을 해당되면 제조업을 해당되는 칸에 내 매출금액,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매출금액 총액이 부가세 포함한 총액이 여기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1,000원 부분에 오면 되고요. 그 윗부분 2021년 6월 30일 부분은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법 개정이 이상하게 되면서 이게 신고서가 계속 이렇게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여러분은 이 칸만 신경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업종에 맞는 매출, 부가세 포함 금액이 여기 잘 왔나 안 왔나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제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매입 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 내가 매입받은 거 여기에 잘 왔나 그거 보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이것도 자동 계산되니까는 신용카드 있으신 분들은 요게 잘 들어왔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신용카드 매출 금액의 1.3%인데 1.3%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보다 공제 금액이 큰 경우 그 금액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버린다고. 그 조정을 해버리면 이게 먼저 제일 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다른 거는 해당 사항 없으시고요. 그리고 간편신고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액 명세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서 입력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신고 내용 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이라고 있습니다. 한 내용이 한 번 더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